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어부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철강 업종의 또 하나의 대표 종목이죠. 동국제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국제강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나, 이 부분은 사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뭐 경기 침체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경기와 좀 민감한 영역에 있는 경기 민감주, 그 중에 동국제강에 관한 뉴스들, 당연히 철강석 가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봐야겠죠. 철강석, 그 다음에 비철금속, 하반기 경기 침체 신호탄.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이 철강 쪽에 이 수출 쪽에서 마이너스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뭐 정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철강도 있었는데 반도체도 있었죠. 코로나19 글로벌 물류단을 거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사이클상 고점을 찍었던 거 맞습니다. 요런 움직임들,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상으로는 진짜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철강석 가격도 상당히 좀 고점에 있었던 이런 시기인데, 이때만큼 대비했을 때 지금 벌써 거의 2만원이었으니까 지금 만원을 향해 가고 있죠. 반토막까지 거의 난 상황인데 마이너스 한 40% 어느 정도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해줬는지, 사실 이게 포인트죠. 시장이 이 그냥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염없이 밑으로 점점 뺄 건지, 철강석 가격 따라서, 혹은 철강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솔직히 다 알았을 거거든요. 뭐 이럴 때도 철강석 가격이 피크아웃이다,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후에 뭐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어디까지 그래서 반영을 할 것인가. 13,000원 라인 지금 필사적으로 좀 막아주고 있는데, 자사주 방어를 매입을 통해서 방어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방 압력이 6월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역시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더 빠진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이 정도 하락폭을 다 대부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들을 다 보시면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기 사이클을 지표로 삼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도 그렇고, 뭐 철강 가격, 뭐 알루미늄, 아연 전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중국 경기 둔화, 세계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낮출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이 수요를 생각보다 못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때도 조금 더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을 많이 좀 해주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고, 수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봉쇄 완화의 움직임, 뭐 일부 뉴스에서는 연말 정도 돼야, 혹은 하반기 말 정도 돼야 중국이 어느 정도 봉쇄를 풀고 이 기업 활동들이 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왜냐,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중국이 미치는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뉴스들이 좀 굉장해서 나오고 있고, 중국의 물가지수는 계속 좀 하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재고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일단 중국 경기 증시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경기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세계 시장의 흐름과는 약간 좀 역행하는 포지션으로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저점이랑 이 비슷한 건 한번 찍고 반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경기가 얼마나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줄지. 어쨌거나 중국은 수요 공급 둘 다 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을 조금 낮출 수 있고,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2분기 비철금속 값 급락, 원자재 관련 상품들이 반토막 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오는 호주, 결국 지금 논하는 나라들은 이 원자재 보유국들이거든요.
중동도 지금 최근에 기름 장사 잘 해가지고 뭐 네옴시티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만큼 지금 원유를 뽑아가지고 내다 파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저렇게 질질질 끌고 자기네 군인들 피해도 있고, 물론 우크라이나 군인들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전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끌고 가는 거,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동부 지역의 영토 확보가 포커스에 맞춰져 있긴 하겠죠. 다만 러시아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이제 올해 경상수지가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자재, 뭐 원유 이런 걸로 진짜 뽕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인플레에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이슈들이 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철강석 가격이나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은 이미 한번 경기 침체에 그러한 시그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락이 좀 크게 나왔다. 그 정도는 저는 더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고 일정 수준까지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주가가 다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든지 혹은 상승이 나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아마 경기 침체에 시그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좀 멀리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어디서 지켜주느냐가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뭐 동구제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뭐 성장주,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도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기관 쪽에서 진짜 돈을 거의 몰빵하다시피 해서 주가를 양봉으로 마감을 시켜놓긴 했습니다만, 결국 모든 지금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어디까지가 반영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 선반영을 했고 또 저점을 어디에서 막아줄지, 또 그러니까 그 주가의 하락을 막아주는 주체가 누구일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동구제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사실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금융투자 오늘 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 막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투신, 보험, 연기금도 사실 포지션 없고, 사모펀드 포지션 없고, 기타 법인 양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연기금이 매도를 멈추고 조금이나마 뭐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냥 거의 보합이라고 할게요. 보합에 가까운 포지션을 잡은 거. 그리고 금투가 한 4, 5일 정도 만에 좀 유의미한 매수량을 보여준 거. 외국인의 매도량 그렇게 그러니까 많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간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기관이 한번 매수해줬다. 지금 기관이 기존에 자기들이 사던 뭐 친환경 관련주나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그 돈을 이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건지, 아직 물론 연기금이나 투신에서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기관 쪽에서도 많이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사서 지수를 막을지, 혹은 어떤 업종을 사가지고 좀 더 시장을 견조하게 해줄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크게 의미는 두지 않고 지금은 일단은 가격 구간만 지켜주는 거. 진짜 13,000원을 못 지키겠다 싶으면은 저는 12,500원이나 12,000원까지 요 정도 라인 되겠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랑 이전에 이 박스권 구간이랑의 절반, 진짜 길게 보면은 사실 최강석 가격은 이전에 지금보다 더 저렴했을 때도 이 주가가 지금 구간에 위치해 있거나 혹은 더 높았거나 이런 시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질질 빼느냐, 혹은 최소한 진짜 12,500원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버텨주느냐, 이런 것들이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하방 압력이 너무 강해서 어디가 저점이다 라고 쉽게, 혹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 무의미할 것 같고요. 어느 구간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지, 이게 지금 일단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금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시장에서. 요거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조금 막아주긴 했거든요. 철강주들, 혹은 지금 업종이 좋은 이제 조선 관련주들, 이런 것과 연결해서 같이 한번 막아줄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번 일주일
이번 일주일 동안 기관 매수가 동국제강에서 얼마나 찍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철강석 가격이랑 그 다음에 동국제강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유의미한 의미를 두려면은 이번 주 기관 매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그와 대비했을 때 동국제강 오늘 마이너스 0.39면은 잘 막아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 주셔가지고 뭐 동국제강 관련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시고, 혹은 최근에 주식 너무 힘들다, 저희 쪽에서 무료 체험 받아보셔도 되십니다. 예, 추천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든 변동성이 위쪽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문의 사항도 다 HRB2019 카카오톡 아이디로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